올해 75년도에 아버님 이 책, 지금 요 책이 장준하 우리 장호건 선생님께서 내신 회고록인데 민족 국가와 나. 이 책을 이번에 강연 앞두고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회고록, 돌베개, 그 책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한데 그 책을 뛰어넘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아우러서 아들이 본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종합한 그 책인데 이 책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담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호건 회장님이 제가 2003년도에 그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 뵀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75년도 사건이 났을 때 들쳐업고 계곡을 따라서 아버지를 업고 내려오면서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 있나. 아버지를 차로 모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쳐업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 또 묘를 헤쳐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운명.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아버지를 헤쳐서 유골을 감정해서 아버지의 사인을 또 밝혀야 했던.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골이 산화해서 또 그런 모습을 또 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좀 잠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49년이 지났네요.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57이었고 제가 27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데 가서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오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시고 내려와야 되겠는데 캄캄한 밤에 난 모시고 내려가게 해요. 검사가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리는데 서동양 검사가 정정민 검사가 술이 잔뜩 취해갖고 와서 자기가 봤으니까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무슨 뭐 준비된 것도 없어갖고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시골길인데 한 10대분이 글로 오셨어요. 산속까지. 근데 그때 통행금지인데도 가운데원들이랑 경찰들이 다 안내해줬어요. 방송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거 어떻게 모시고 내려가야겠다 했을 때 방법이 없어갖고 나무를 잘라갖고 이 속에 있는 티셔츠를 벗어 찢어갖고 이렇게 해서 들고 그리고 모시고 내려왔죠. 산속에서 내몰 건너고 현상 건너고 그 당시에 거기서 산진층도 있었는데 그럼 못 내려갈 때는 없고 모시고 제가 이렇게 또 남동생도 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모시고 내려가니까 산 다 내려와서 보니까 먼 길에 산등성이 그 당시 도로가 없었고 군용도로인데 군인 그 십자가 있는 위생차가 십자가 지붕에 걸려있는 차가 다 서있더라고요. 그렇게 까만 차더라고. 그래서 한 6시쯤 됐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들이 벌써. 모시고 저는 집으로 왔죠. 그리고 5일장을 하는데 집 앞에 집도 집 같지 않은 집 앞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전부 다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손 다 앉아갖고 자기들 자리 내서 이렇게 하고 그 모시러 놨더니 그 방에
그 영화하는 분들이 비닐 장판을 전부 다 깔아놨더라고. 이거 왜 깔았냐 그랬더니 산에서 유수에 산에서 떨어졌다는데 이건 뭐 필수니까라. 근데 그 사람은 아니 산에서 떨어졌던 분이 어떻게 이 멀쩡한 상처 하나 없냐? 그때 제가 그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아주 그렇고 그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무릎 꿇고 3일을 앉아있는데 나중에 무릎이 안 펴지더라고. 화가 나서 약이 올라서. 하여튼 그래서 지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모셔다 놓고 모셔다 놨는데 우리가 장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매달 왔어요. 사람들 모모에게 시골에다 갖다 놨죠. 그리고 양일동 씨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좀 땅을 좀 넓혀서 다시 이장을 했고 그 자리에다 넣었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홍수가 나갔고 비가 와서 붕괴가 됐습니다. 몇 개가.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또 이 김진엽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그쪽으로 한번 모시니까 그때가 박근혜가 대통령 나올 때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우리 대선 선생님도 계시지만 결의장을 해야겠다. 시간선에서 시장 앞에서 엄청나게 결의장 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장 선생님에 대해서 이만큼 존경심이 있구나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인데 그 옆에 장 선생님이 빈소를 채워놓고 이제 국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극렬하게 투쟁하시던 분들이 잠깐 중단하고 장 선생님을 위해서 묵념을 했습니다. 시댁을 가지고 그냥 묵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조장님께서 옳게 사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좀 모셔다 놨는데 파주시에서 모시겠다고 해서 갖다 모셔다 놨는데 모셔다 놓으면서 한번 검시를 해야겠다. 그 다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개묘를 했습니다. 모셔다 놓는다면 첫 번째 자식으로서 참 부려놓으셨죠. 개묘를 했을 때 그때 발견된 게 관을 열었는데 이제 상처가 나왔었죠. 그랬다가 옮겨놓고서는 묻고 나중에 그럼 이 상처를 분명히 어떤 상처인지 좀 알아야겠다 해서 의학자들이랑 상의를 하고 전부에서 또 다시 팠습니다. 두 번을 개별했죠. 그래갖고 그 유고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은밀하게 그거 훔쳐갈까봐 아주 극비대해서 닥터들이 전부 다 해서 이것은 타살된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모셔다 드렸죠 다시. 그래서 그때 모셔다 놓고 제가 조장님 묘를 2번씩이나 개별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제가 거기서 근데 그년에서 그게 없었던 일일 건데 제가 심효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에서 갖다 드리면서 그때가 2월달, 1월달 굉장히 파주가 추워요. 천막처럼 산속에다가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눈물을 이제 처음 흘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을 갖다가 내가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하는 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한을 좀 풀어야겠다. 그리고 풀어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밝혀봐야겠다 하는 일을 쭉 해왔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요즘 눈물이 잘 나오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편하게 계시겠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아마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현 정권이 이 윤석열 정권 또 비서실장 또 이제 천하의 악실 같은 그 친일파 같은 비서실장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좀 거의 일본 아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장 선생님은 동주운동 하셨던 분이고 또 민주화 하셨던 분이고 옳게 민주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니까 아마 이들이 마지막으로 아마 이 나라를 갖다 유린하고 떠날 것 같으네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장 선생님 같은 분이 옳게 평가를 받고
편안하게 숨쉴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식으로서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도 좀 드려야 들으시는 분이 좀 마음이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장준환 선생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던 게 좀 있었어요. 뭡니까? 장 선생님이 그 장남이신 우리 장국원 회장님한테 아주 특이한 심부름을 시켰다고. 근데 이런 심부름이면 저도 참 좋았을 것 같다. 네. 장 선생님이 아버님이 잿더리 심부름을 시켰다. 네. 잿더리 심부름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아버님이 담배를 태우셨던 거를 아니고 식구들이 오셔서 담배를 태우셨군요. 그런데 뭘 적으셨다고. 뭘 적으셔서 어떤 일이 너무 특이해갖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재밌는 사례인데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위기 바꿔보는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경상도 별로 못했어요. 굉장히 바쁘시고, 한 가지는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그때 참 견들이었는데, 7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죠. 제가 국민학교 지금 말하는 무슨 초등학교 다닐 때 벽돌을 난로로 해서 저희가 집을 지었습니다. 7년 짓고 이제 완성됐다 하고 나서 석 달 살고 박정희한테 쫓겨났죠,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39번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집이 컸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동네에 큰 집들이 없는데 사상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그 당시 이제 쿠데타의 빈체를 그작싸고 한석내과라고 하시는 여러 많은 정치인들하고 내노라는 기라상 같은 어떤 그 지성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 시킬 때 손님들 오면 잿더리 옆에서 잿더리 치우게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생이니까 나가 놀고 싶잖아. 노름에 데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묘한 습관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습관인데, 하나는 안경테를 이렇게 깨물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종이를 적으시고, 종이를 적으시면서 이렇게 줘서는 잿더리에다 버리세요. 근데 저를 앉혀놓고서 돈을 거짓말해갖고, 현찰을 거짓말해서 이렇게 적으면서 이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적어갖고 잿더리에다 버리죠. 그럼 저는 뭘 치우려고 갖고 나갑니다. 얼른 그거는 또 갖다놓고 그 기다리는 거죠. 또 적으셔. 사람들이 한 서너 시간 얘기하면 돈이 적적이게 한 6장 돼요. 큰 수익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나가 놀 생각은 돈 욕심 때문에 계속 앉아서 이게 언제 끝나나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장 선생님이 민부를 시킨 게 본인이 그렇게 하셨지만 소위 서당계 3년에 풍호를 놓는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앉아가도 그것만 기다렸는데 어른들이 대화하고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고 정치 얘기 들으면 사는데 경제 얘기를 얘기할 때 기동량으로 들었던 게, 제가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사 나왔는데 한 5, 6년을 그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는 와서 이게 저녁 건데 또 이래 얘기하는구나. 또 하나는데 저거 사쿠라 아니야? 그래도 사쿠라 떠난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돈만 생각하고.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훗날 제가 자라고 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인들이랑 같이 얘기 나눌 때 무슨 대화를 하면 제가 내놓는 안이 거의 90%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저희 서당교 선배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들으라고, 부모를 들으라고. 그래서 그것이 장주환 선생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나죠? 진짜 돈을 접어서 뒷덜이 예, 정말 예? 그거 얼마짜리였습니까? 지금은 한 10,000원짜리 됐거든요. 정말 그 다른 형제들하고 그 사실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까? 절대 안 했죠. 그 맨 뒤에 우리 둘째 네. 동생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 잿더리 선생님 몰랐어요. 예, 자, 그